큐악 끝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대륙 이동설부터 시작해서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대륙 이동설입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에는 우리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순으로 이제 과거로부터 시대가 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생대 말쯤에 초대륙이라고 부르는, 여기서 초는 슈퍼의 초예요. 그 왜 드래곤볼에 슈퍼 사이어인 있죠? 뭐 초사이어인 이런 거, 거기에 초입니다. 최초의 초가 아니라. 이 과거에 엄청나게 큰 초대륙인 판게아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대륙이 있었는데, 이게 중생대초 이후에 분리돼서 현재와 같이 이렇게 여러 대륙을 분리된 모양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대륙 이동설이에요. 그럼 베게너가 이렇게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로 주장한 게 바로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 4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로 지도를 붙여보니까 해안선이 서로 달라붙더라 하는 거예요. 해안선의 유사성,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 화석상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남아메리카에 있는 키노그나투스라는 화석과 아프리카에 있는 키노그나투스라는 화석이 과거에 만약에 대륙이 지금과 같다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화석이 이런 서로 다른 대륙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은 메소사우루스나 글로소프테리스가 주로 많이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 있어요. 거대한 산맥들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에팔레치아 산맥이 여기 위에 그린란드 대륙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도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리고 얘네들을 또 하나로 하면 또 이어지고. 지질 구조가 연속적인 이유는 과거에 이게 하나였다가 분리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빙하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리아 이런 데 뭔가 느낌이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빙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였고, 과거엔 그 대륙들의 위치가 남극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엔 여기에 빙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빙하가 녹아있는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죠. 베게너는 이 4가지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대륙은 이동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굉장히 타당한 증거들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때는 아무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우리가 이런 걸 원동력이라고 하죠.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거. 베게너가 제시한 원동력은 달의 조력을, 달의 인력을 얘기를 했어요. 달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움직일 것이다. 근데 택도 없는 소리였죠. 그래서 이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플리커스 퀴즈랑 인증샷 타임입니다. 처음이니까 설명해 줄게요. 이 장면을 지금 인증샷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패들렛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누르기를 하고서 영상이 틀어져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태로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댓글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같이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할 플리커스 퀴즈 지금 나갑니다. 큐짱은 오늘 저녁에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제가 큐짱이 저녁에 먹은 음식은 뭔지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고서 이게 원동력을 설명 못해서 안 먹힌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홈즈라는 사람이 멘틀이 대류한다라는 멘틀 대류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멘틀 대류설은 뭐냐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지각이라고 하죠. 이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는데, 멘틀에서 뭔가 온도 차이로 인해서 상하부의 온도 차이가 달라가지고 밀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밀도 차이에서 가벼운 물질은 상승하고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승과 하강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대류라고 하죠.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이 지각들이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대륙 이동설은 그 원동력이 바로 이 멘틀의 대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에 와서는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래? 네 말 그럴듯해. 근데 도대체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땅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먹히지가 않았어요. 자,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음향측심법이라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해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이건 어떤 기술이냐면은 말 그대로 음파를 사용해서 측심, 심은 깊이를 심자예요. 깊이를 측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음파를 이용해서 깊이를 측정한다. 어떤 방식이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해저 지역이 막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어떤 배가 있어요. 이 배 아래서 초음파를 발사하는 거예요. 초음파를 발사하면 이 초음파가 이 바닥에 닿는 순간 반사가 돼서 다시 이 배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랑 배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 깊은 곳까지 가서 이렇게 반사해서 돌아오는 거랑 왕복하는 시간이 다르겠죠? 만약에 수심이 여기처럼 이렇게 얕으면 왕복 시간이 짧겠죠, 그죠?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근데 여기처럼 수심이 이렇게 깊은 경우에는 왕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음파의 왕복 시간을 이용해서 수심을 알아낸다. 근데 수심을 알아낸다는 거는 여기가 얕은 곳이냐, 이렇게 깊게 푹 파인 곳이냐, 이런 해저 지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저 지형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음향측심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초음파의 속도는 거의 1500m/s로 일정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속시라는 거 알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면은 속력, 음파의 속력 1500m/s로 일정하고 이 왕복하는 시간만 구하면은 거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시간이 왕복 시간이라는 거예요. 편도 시간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려면 편도 시간을 곱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그게 바로 해저 지형, 즉 수심의 깊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앞에서 봤던 음향측심법이 도대체 대륙이동설하고 무슨 상관이냐? 음향측심법을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구해봤더니 해저에는 마치 이렇게 뭔가 확장된 듯한 그런 지형들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해저가 뭔가 벌어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이렇게 처음엔 땅이었어 그냥. 근데 여기 아래에서 뭔가 자꾸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이거를 지금은 멘틀 대류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멘틀 대류에서 여기가 자꾸만 점점 벌어져. 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지각들이 멀어지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그 해저가 나타나게 된 거죠. 바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서 이 바다 해저가 더 넓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된 흔적이 해저 지형을 측정해 보니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음향측심법의 발달 덕분에 헤스랑 디츠라는 사람이 해저 확장설이라는 이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해저가 확장된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럼 확장된 그 원동력이 뭐냐? 멘틀 대류 같다. 그렇다는 말은 대륙이 이동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륙 이동설이 나왔는데 묻혔죠? 멘틀 대류설 나왔는데 묻혔어요. 그 다음에 이 해저 확장설이 나오면서 다시 얘네들을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세 개를 다 짬뽕시켜서 나오게 되는 이론이 바로 판구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해저 확장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고지자기의 역전문이에요. 자, 우리 고지자기 역전문의는 조금 내용이 난이도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근데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때 어떤 광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성을 띈 광물이. 그럼 이때 이 광물들은 이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배열이 돼요. 광물들이. 암석 속의 광물들이. 그런데 이 지자기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그 자기장은 방향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구 자기장 방향이 지금 여기선 이 방향이었지만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때 생성이 되는 어떤 광물이 있다면 얘는 배열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생성되어 있던 얘는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도 배열이 그대로예요. 여기 이제 잔류자기 또는 우리가 고지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지자기의 배열이 바닷속에서 해령이라고 하는 곳을 축으로 해서 양옆으로 똑같이 대칭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지자기의 역전문이에요. 정상으로 배열됐다가 역전으로 배열됐다가 정상 배열됐다 역전으로 배열됐다. 이 배열이 대칭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대칭으로 나오는 것이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해령에서 새로운 광물이 생성이 되는데 그럼 그 생성되는 광물은 그 당시에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배열이 되겠죠? 근데 그 배열되는 방향이 양옆으로 동시에 생성돼서 옆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생성되는 곳에선 같겠죠, 모양이. 그리고 양옆으로 벌어지면 걔네들은 그대로 같은 모양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새로 생성되는 애들도 같은 모양을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령을 축으로 해서 양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면서 해저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런 대칭 무늬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증거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바로 해령으로부터 아까 말했던 그 중심에서 생긴다 그랬죠. 뭔가 해저의 확장의 중심이에요. 해령에서부터 양옆으로 멀어질수록 점점 여기서 새로 생기는 거니까 이 양옆에 있는 애들은 생긴 지 오래된 애들이겠죠. 그래서 양옆으로 멀어질수록 해령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연령이 증가한다. 암석의 나이가 증가하더라. 지각의 나이가 증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래되면 그만큼 지각이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퇴적물의 두께도 점점 두꺼워지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해령 주변을 관측해보면 그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증거로는 요거예요. 뭐냐면 해령에서 나왔어. 해령에서 여기가 해령이라 해볼게요. 해령은 해저 산맥입니다. 해저 산맥에서 이렇게 해저가 확장이 됐어. 그럼 무한히 확장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확장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멈추는 구간이 나와요. 근데 그 구간에서는 이렇게 다시 소멸하는 구간이 생겨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땅 안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가 여기를 보통 해구라고 부르거든요. 해구. 이 해구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여기서 해령에서부터 만들어져서 해저가 확장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소멸하는 구간에서부터 마찰에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저 확장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예요. 자, 마지막으로 변환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변환단층이 바로 해저 확장의 증거 중 하나예요. 왜냐? 변환단층 자체가 여기가 해령이고 여기도 해령이에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이 벌어지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 중심에 있는 부분이 이 서로 반대로 이동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마찰이 스치면서 마찰이 생기니까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이 바로 변환 단층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미 해령에서부터 벌어지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해저 확장의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